여러분 어저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러면 금리 자체가 내리면 당장 어려워지는 데가요. 제가 이자생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자생활자들 노령자가 많습니다. 고령자도 많고요. 노령자 고령자 똑같은 말인가요? 금리 자체가 내려가면요. 일단 가장 어렵게 되는 데는요. 금융기관이 조금 어렵겠는데요. 수익성에 대한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금을 안 하는 거죠. 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 예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또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다.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항상 낮아요. 그래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를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마진. 예대 대출이니까 마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대마진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대마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야 돼? 돈 1억 넣으면 1년에 1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당장 보면요. 은행별로 보더라도요.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를 겨우 신한은행 0.9% 대부분 0.9%대예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0.9% 하나은행도 정기예금 0.8% 조금 낮습니다. 우리은행은요 0.55% 정도 돼요. 0.55%. 그리고 농협이 제일 좋은데 농협은 1%대예요. 1%. 결국 이것도 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내려 지금 현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시중은행이 내리면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또 내려야 돼요. 저축은행이 내리면 이게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심각하게 피해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고령자들 이자 생활도 어렵다. 옛날에 이자가 많을 때는 1억만 넣어놔도 이자 생활자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자 생활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금리를 내렸을 때도 뭐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지는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대출이 좀 쉬워진다. 그래서 기업이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낮춤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은행은 일단 1차 피해이긴 하지만 은행은 그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안 보기 위해서 분명히 대출은 가만히 둘 거고요. 대신에 예금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금금리를 내리면 이게 예대 마진이 더 커지잖아요. 반대로 대출금의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정부 정책 자체가 대출을 더 많이 내주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출금리를 올리겠어요? 못 올릴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은 은행들은 이 예금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금금리를 내리면 뭐 예금이 그만큼 덜 들어오니까 수익성의 빨간불 정도? 수익성의 빨간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은행의 위기라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수익성에 대한 빨간불. 반면에 이제 이자 생활자들은 굉장히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실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저도 뭐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워낙 다르니까 말입니다. 생각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더 먹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덜 따라가. 그러면 나이 더 먹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먹고 사는 걸 만든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생활자 결국은 불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차라리 임대 소득을 하겠다. 집을 뭐 전세를 주든지 아니면 뭐 월세를 주든지 해서 임대 소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또
임대소득세라는 거, 그죠? 임대소득세라는 게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노령자 또 이 이자 생활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 정책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